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제가 당직인데요. 그동안 좀 그렇게 당직이라도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좀 늦게 켰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포커스를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포커스 쓰고 나서 좀 꿈을 너무 많이 꾼다. 그래서 가끔 나쁜 꿈도 꾸고 그래서 이게 좀 좋은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잠을 자는데 꿈을 그동안은 잘 안 꿨는데 갑자기 좀 이거 쓰고 나서부터 꿈을 너무 많이 꾸고 꿈을 꾸고 나니까 좀 기분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어제는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도 쓰고 계시거든요. 그분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꿈을 안 꾸는 그런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거 쓰고 나니까 오히려 꿈을 꿔서 얕은 잠만 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한 30년 동안은 이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자면서 거의 꿈을 안 꾸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 쓰고 나니까 조금 자는 시간도 길어지면서 이제 꿈을 매일 거의 꾸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쁜 꿈을 꿨는데 요즘에는 이제 좋은 꿈을 꿔서 그런지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아지는데요. 보통 이제 그러면은 꿈을 안 꾸고 푹 잔 게 잘 잔 거냐 아니면 이제 꿈을 이렇게 생생하게 꾼 게 더 잘 잔 거냐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예전에는 그 꿈을 안 꾸고 푹 자고 아주 뭐 꿈은 꿨지만 싹 다 까먹고 뭐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몸이 개운하니까 뭐 꿈을 안 꾸면 어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챗GPT한테 수면 사이클을 설명해줘 이렇게 물어보면요. 수면 사이클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수면 단계의 순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이클은 90에서 110분 정도 걸리고 보통 하룻밤에 4에서 6회 정도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은 크게 BREM, NREM, Non-REM 수면하고 REM 수면, REM 수면으로 나뉘고 BREM 수면은 다시 1, 2, 3단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REM이라는 게 Rapid Eye Movement거든요. 그래서 눈은 감고 있는데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때 주로 이제 꿈을 꾼다 그러고요. 눈동자가 가만히 있는 거를 비렘 수면, 그러니까 non-REM 수면이라고 하죠. non-REM 수면이 또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5%는 아주 얕은 잠이 들려고 하는 그런 시기고요. 대부분은 이 얕은 수면, 전체 수면에서 45에서 55%를 차지한다. 그리고 깊은 수면 N3라고 하는 거는 이 서파가 나오는 수면이거든요.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 그래서 델타파라는 그런 뇌파가 나오는데요. 이게 전체 수면에서 한 15에서 20%를 차지하면 이제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깊은 잠이라고 그러는 거고, 막 흔들어 깨워도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수면이 이제 N3 깊은 단계 수면인데요. 이때는 이제 신체가 주로 회복되는 겁니다. 신체가 회복되고 또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수면을 자야 이제 몸이 개운하게 이제 회복이 되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또 어린이들은 이제 키도 크고 그러니까 N3가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렘 수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Rapid Eye Movement,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는 수면이고 이게 전체 수면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안구 운동이 있고 근육이 이완되고 생생한 꿈이 특징이다. 그래서 뇌 활동이 깨어있을 때처럼 활발한데요. 이 꿈을 꾸는 수면이 어떤 그 작동을 하냐면 첫 번째로 기억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뇌에 막 쌓여 있거든요. 근데 꿈을 꾸는 순간에 중요한 거 이건 뇌 속에 남고 중요하지 않은 건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렘 수면의 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뭐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뭐 기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자는 동안에 꿈을 꾸는 동안에 그 스트레스 감정이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렘 수면을 안 꾸고 그러면 몸은 다 회복이 됐어도 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뭐 이런 충동성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습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꾸면서 잘 몰랐던 문제라든지 그 전날 뭐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저절로 해결이 되고 뭐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정리해서 말하면 이 non-REM 수면의 이 3단계 깊은 수면도 중요하지만 이 렘 수면, 꿈꾸는 수면도 꼭 있어야 이 기억이 정리되고 감정이 처리되고 학습도 잘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꿈은 꼭 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 사이클의 흐름은 이제 초기 수면에서는 N3 깊은 수면이 많고 새벽으로 갈수록 렘 수면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딱 4시간만 잔다 그러면 이제 깊은 수면이 있는 이 초기 수면 두 사이클만 이제 자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꿈을 거의 꿀 시간이 없는 거죠. 이제 뒤로 갈수록 렘 수면이 이제 증가하면서 꿈을 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려면 일단 수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최소한 6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이제 꿈을 꾸는 수면을 한두 번 가질 수가 있는 거고, 한 4시간밖에 안 잔다, 3시간, 4시간 잔다 그러면 꿈을 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잠은 적어도 6시간은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정상 수면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잠이 들어서 1단계, 2단계, 여기는 3단계, 4단계까지 넣었는데요. 요거 합쳐갖고 여기를 이제 N2, 여기 N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이클이 깊은 잠을 잤다가 꿈을 꿨다, 깊은 잠을 잤다가 꿈을 꿨다 하고, 이렇게 두 사이클을 자고 나면 보통 1시간 반씩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요. 이제 살짝 얕은 수면, 깊은 수면까지는 잘 안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꿈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사이클은 얕은 수면만 쭉 가다가 또 꿈이 더 길어지죠. 그래서 스테이지가 진행될수록 이 꿈을 꾸는 렘 수면이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거. 마지막에는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잠깐 자다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요때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 4시간만 잔다 그러면 렘 수면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꿈을 꿀 수가 없고 우리의 그 정신적인 피로가 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면 단계를 보면 얕은 수면, 잠들기 시작하는 게 5에서 10%, 가벼운 수면 이게 45에서 55%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깊은 수면인 경우에 15에서 25% 정도 돼야 좋고,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꿈을 꾸지 않는 수면이고, 그 중에서도 이 깊은 수면, 델타파가 나오는 깊은 수면이 중요한데, 이때 이제 신체가 회복되고 면역이 회복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렘 수면은 수면의 깊이는 깊지 않지만 이때 기억이 정리가 되고 감정이 조절된다. 그래서 전체 수면에서 20에서 25% 정도는 꿈꾸는 수면을 가져야 이 감정이 잘 회복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어젯밤 잘 잤어? 그럼 꿈도 안 꾸고 아주 푹 자서 개운해.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꿈을 꾸면 잠을 좀 설치고 잠을 잘 못 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 두 사이클은 이제 꿈을 안 꾸는 그런 깊은 수면을 하시는 게 좋고, 뒤에 가서 꿈을 꾸는 그런 수면을 뭐 적어도 한 사이클, 아주 바람직하다 그러면 7시간 정도 주무셔가지고 2번 정도 꿈을 꾸고 마지막 꿈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육체뿐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안정되는 그런 잠이니까요. 네, 오늘 밤에는 꼭 꿈꾸는 잠을 그렇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한 편 더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